번째 5588 사이즈 이미 매진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6677도 모두 다 매진됐습니다. 홈쇼핑 방송의 단골 멘트죠. 매진, 완판. 조만간 대출 시장에 이 말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예상과 달리 초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그는 장기로 고정 금리로 이제 대출해주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인데 정부는 한 40조 원 정도 예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벌써 1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 네. 10조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래요? 뭐가 네. 그렇게 급해서 다들 10조씩이나 받아갔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상품이니까 몰려서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워낙 상품이 좋습니다. 예. 네. 얼마나 좋은지는 뒤에서 좀 듣기로 하고. 네. 근데 이게요. 집을 새로 살 때 대출 받을 때 쓸 수도 있고 네. 내가 기존 대출 상품에서 갈아탈 때도 쓸 수 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비율이 좀 나옵니까?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 네, 어떤 그 조사 성격의 비율이 사람들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살 때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32% 정도 네. 되고요. 그리고 내가 대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한 6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로 네. 8% 정도.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30, 62, 그다음에 8% 이렇게 예. 해서 100%. 그러니까 용도가 크게 세 가지군요. 집을 새로 살 때. 네. 그리고 대환할 때. 대환할 때 또 전세 보증금. 네, 맞습니다. 내줄 때도 쓸 수 네. 있다. 그러면 그 대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연령대별로는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 보시듯이 한 3, 40대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40대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집산, 사신 분들. 영끌족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금리가 높을 때 잔금을 치르셨던 분들께서 6%, 7%의 금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 많이 기다렸다가 상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10조 원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네. 금방 완판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점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신청이 몰려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올 가을까지 가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환, 그러니까 갈아타기 대출이 많았다라는 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은행 상품을 대환할 때 우리가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예.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거든요.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그다음에 대출 한도 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일단 예.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대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없다는 거 외에 또 어떤 점들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10조 원씩 받아갔을까요? 일단 주택 시세가 굉장히 높게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대출 한도 최대 5억, 소득 제한 없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고 네. 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낮은 금리입니다. 그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저게 시세입니까? 아니면 뭐 실거래가입니까? 그거 많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다 봅니다. 매매 가격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KB 시세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라도 9억이 넘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실수하는 분들도 그런 생기겠는데. 분들 많으세요. 네. 내가 예산을 세울 때 특례 보금자리론에 맞춰서 대출 5억을 예산을 하고 그리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지 않고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노원구 같은 네. 경우에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KB 시세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KB는 뭐 9억 3천인데 네. 뭐 매매는 한 뭐 7억대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7억에 샀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KB 시세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10%만 해도 7천만 네. 원이니까 뭐 포기를 하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는 아파트도 있죠, 당연히. 그럴 때 한국부동산원 네, 시세로 맞습니다. 합니까? 네, 감정원 시세 보고 감정원 또 없으면 예. 직접 감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득 한도가 없다라는 거. 네. 저것과는 DSR. 네. 우리가 왜 대출할 때 소득 기준 깐깐하게 따지는 그 기준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적용
적용 안 받는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득이 이게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소득 제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직 기여도 가능하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자 납입 능력을 봅니다. DTI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네. 능력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서의 소득 제한이 없다는 거는 소득이 많은 분들, 네, 그분들도 가능합니다. 보통 대출 받을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게 저 금리인데 네. 금리가 지금 4.15에서 4.55 정도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중 금리는 천천히든 뭐 빠르게든 어쨌든 지금은 좀 내려갈 분위기인데 네. 이게 잘못 타이밍 잡아서 이거 했다가 나중에 나만 고금리인 상황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하죠? 네,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은행 상품이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쌍방향 모두 면제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 네. 특례에서 은행으로 다시 갈아탈 때도 중도수수료가 면제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갈아타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어차피 기회는 있을 거니까 지금 네. 당장 대화는 그렇죠. 하고 싶은데 네. 한 2달 뒤쯤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린다고 한다면 네. 어느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바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2달 뒤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대출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저라면 일단 대환하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어.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 볼 것 여기서 같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일단 제가 신청해서 받으면 그 금리로 10년이든 20년이든 가는 거죠. 네, 장기로. 맞아요. 네, 이건 다만.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뭐 시중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4.3%에 받았는데 예. 시중금리 3.5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고요. 그냥 네. 계속 4.5%로 네. 갑니다. 다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 이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매달 발표하는 그거는 신청 달라질 시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점하고 내가 대출을 받는 예. 달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2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2월과 3월 금리 중에서 낮은 금리로 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한번 네. 대출이 시작이 되면 예. 돈이 입금이 돼서 계속 시작이 되면 금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신청 시점의 이자와 네. 실행 시점의 실행 이자 시점. 중에 낮은 걸로 해준다라는 맞습니다. 거, 이건 좀 네.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어쨌든 은행들은 기존에 지금 한 6%대 정도에서 지금 변동금리로 이자 잘 받고 있는데 네. 정부가 갑자기 야 이거 다 4%로 바꿔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은행 당연히 입장에서. 제가 은행이라도 진짜 황금알라는 거위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거위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모셔가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행 측에서는 뭐 싫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너무 높은 금리를 계속 쓰다 보면 그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도 예.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정책 그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4자보다는 3자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대출 금리 3%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우대형 같은 경우는 원래의 보금자리론인 주택가격 6억 이하인 분들이 아. 해당이 되는데요. 우대금리 우대형. 준다는 거죠? 네, 그 우대 금리를 쓸 수 있는 우대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저 금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 하면 최대 0.8에다 약정 할인까지 해서 정말 3% 금리가 가능합니다. 저 아낌 2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낌이라는 거는 네. 이제 전자 약정을 뜻하는 건데요. 아.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앱에 들어가서 예. 주택금융공사 앱에서 직접 어. 컴퓨터로 다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모든 알겠습니다. 자료도 다 끌어오고 네.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금리 할인도 받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신혼 가구이면서 내가 다자녀다 이러면 중복 다 우대 금리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신혼인데 다자녀다 뭐 미리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가능합니다.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0.8까지 중복 네.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저금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하고 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요? 그거 처음에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최증식 같은 경우 이제 연령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네. 나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원금을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원금 균등이 가장 내가 원금을 빨리 갚는 구조예요. 예. 원금을 좀 많이 상환을 하시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매달 이렇게 알아서
예, 책정이 그렇죠. 되는 네. 그런 구조고 체증식은 첫 달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요. 그 다음 달부터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예.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구조기 때문에 내가 생활이 조금 네. 따뜻하다 하시는 분들은 체증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내 소득 수준과 네, 그 맞습니다. 상환 능력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제가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값 안 그래도 좀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뭐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좀 걱정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 정부에서는요 집값이 뭐 상승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빚에 허덕이는 것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네. 보시다시피 대환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도 네.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혹시라도 미분양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예. 나라 경제도 힘들기 때문에 예, 천천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게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 좀 부채를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는 되네요. 네, 네. 지금까지 ETY 김은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